며느리의 회사에서 온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수입사에서 일하는 며느리는 요즘 통역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전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실은 회사에서 통역가를 구하지 못해서.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40년 전 UN 최연소 동시 통역사로 시작해 청와대까지 거친 제 경력을 며느리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은퇴 후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왔기에 제 도움을 청하는 게 조심스러웠나 봅니다. 다음 날 저는 며느리의 회사를 찾았습니다. 평소처럼 수수한 차림으로 장바구니를 들고서요. 로비에서부터 직원들의 의아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이는 경비원을 부르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수군거리며 비웃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더 심한 냉대가 이어졌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은 노골적으로 눈살을 찌푸렸고 다른 직원들도 못마땅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구석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유엔에서 세계 정상들의 연설을 통역했고 청와대에서 수많은 국제회의를 진행했으며 할리우드의 거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제 과거를요. 그저 시골에서 올라온 듯한 평범한 할머니로만 보였겠죠. 미팅 시작 전 직원들이 준비한 자료들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구글 번역기로 대충 번역한 듯한 서툰 영어 문장들. 업계 용어는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된 계약서. 40년의 경험이 있는 제게는 한눈에 모든 문제점이 보였어요. 곧 할리우드 측 인원들이 도착할 시간. 저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팀장은 긴장된 듯 계속해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고 다른 직원들도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제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승진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주변의 무시와 견제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전 괜찮았어요. 40년 동안 이런 순간들을 수없이 겪어왔으니까요. 매번 위기의 순간에 제가 필요했고 그때마다 제 실력으로 상황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드디어 문이 열리고 할리우드 측 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등장과 함께 회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상황이 기대되는 걸요. 진정한 통역이 무엇인지,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1976년 23살에 저는 UN 최연소 동시 통역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인 여성으로는 처음이었죠. 시골에서 자란 제가 그 자리까지 오르는 건 쉽지 않았어요. 16살 때부터 시작한 영어 공부. 당시 시골에서는 영어 선생님을 구하기도 힘들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로 영어 방송을 들으며 발음을 익히고 마을에 오는 외국 선교사님들을 찾아다니며 대화를 나누곤 했죠. 서울대학교 영문과 수석 입학. 부모님은 그때 처음으로 제게 자부심을 보이셨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영미문학을 파고들었죠. UN 통역사 시험에 도전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국인이 UN 통역사가 된 적이 없다고.
게다가 여자라서 더욱 불가능하다고들 했죠. 하지만 6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습니다. 유엔에서의 20년은 제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세계 정상들의 연설을 통역하고 중요한 국제회의에서 동시 통역을 담당했죠. 특히 1980년 유엔 총회는 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완벽한 통역을 선보였고 미래클 세라라는 별명도 얻었어요. 90년대에 들어서며 청와대 의전 통역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통령과 함께한 해외 순방, 정상회담에서의 통역, 그때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특히 94년 미일 정상회담은 가장 기억에 남아요. 복잡한 경제 협상, 미묘한 외교 언어를 완벽하게 통역해내며 큰 신뢰를 얻었죠. 2000년대 초반 한국 영화의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할리우드와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영화 계약과 수출 협상을 전담하며 한국 영화의 세계 진출을 도왔어요. 토마스 윌슨 같은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들과 친분을 쌓은 것도 이 시기였지요. 하지만 저는 이런 화려한 경력을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은퇴 후에는 평범한 할머니로 지내며 시장에서 장을 보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소소한 일상을 즐겼어요. 굳이 제 과거를 자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할리우드 영화 수입사에서 일하는 며느리는 통역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승진을 앞두고 있었지만 능력 있는 통역가를 구하지 못해 힘들어 하더군요. 며느리는 제가 자랑스러운 시어머니라고 늘 말했습니다. 제 영어 실력을 알고 있었지만 직장에서 제 도움을 받는 것을 조심스러워했어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나 봅니다. 사실 며느리는 제가 유엔이나 청와대에서 일했다는 것만 알았지 제가 통역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란 건 몰랐을 거예요. 토마스와 같은 할리우드 거물들과의 친분도 제가 얼마나 많은 중요한 계약들을 성사시켰는지도 모를 테고요. 오늘 아침 며느리의 회사로 향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진면목을 보여줄 때가 된 것 같다고요.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알려줘야겠다고 말이죠. 수수한 차림으로 장바구니를 들고 간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과 편견이 극에 달했을 때 제 진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40년의 경험이 있는 제게는 그들의 서툰 영어와 잘못된 계약서가 한눈에 보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제가 출근하자 놀란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며 미소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진정한 통역이 무엇인지 실력이 무엇인지 보여줄 때가 온 거지요. 토마스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오만한 직원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며느리에게는 자부심을 심어줄 시간이 된 거죠. 회의실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어요. 할리우드 임원들과 토마스가 자리에 앉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긴장감이 팽팽했어요. 창밖으로 오후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만 차가운 공기 때문인지 마치 흐린 날씨처럼 느껴졌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면서도 어색하게 자료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팀장은 넥타이를 자꾸 만지작거렸고 과장은 물만 마셔댔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제대로 된 통역도 준비 안 했을까 싶었죠.
한쪽 구석에 앉아 있던 며느리는 파일철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사실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기에 더 속이 상했어요.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승진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꼬여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타들어갈까 싶었죠. 그리고 그 순간 Today, we will discuss about 팀장의 영어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듣자마자 느낌이 안 좋았어요. 첫 문장에서부터 문법이 틀렸거든요. 영어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건 알겠는데 이 상태로 계속 진행하면 큰일이겠다 싶었어요. 그 순간 토마스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다른 임원들도 서류를 보다가 살짝 고개를 들고 팀장을 쳐다봤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전문 용어가 나올 때마다 팀장은 더듬거렸어요. 특히 저작권 조항을 설명할 때는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미국과 한국의 법적 차이가 있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영어로 번역된 문장을 읽어내려가고 있었어요. this contract's point is 팀장의 어색한 영어가 계속 이어졌고 토마스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I think there's a misunderstanding here. 그 말이 나오자마자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직원들은 불안한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군가는 숨을 삼키는 소리마저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통역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봐왔어요. 잘못된 번역, 이해하지 못한 전문 용어, 계약서에 있는 수많은 오류들. 제 눈에는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특히 IP 확장권에 대한 논의는 정말 아찔했어요. 팀장이 조항을 읽어내려가는데 기본적인 개념조차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IP 라이선스가 무엇인지, 어떤 권리가 확장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할리우드 임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토마스는 이제 서류를 내려놓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 표정 너무나 익숙했어요. 이 미팅이 이미 실패했다고 판단한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 와중에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보려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부분에서 그런데 과장이 냉정하게 말을 잘라버리더라고요. 민지 씨,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저를 힐끗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는 전문가들 자리예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순간적으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유엔에서 세계 정상들의 회담을 통역하고 청와대에서 국제계약을 조율했던 제 앞에서 전문가들 자리라니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해야 하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수출 계약 조항을 설명할 때는 구글 번역기에 의존한 듯한 어설픈 영어가 계속 이어졌어요. 토마스와 임원들은 이제 대놓고 눈을 마주치며 이거 뭐지?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3시간이 넘게 이어진 미팅 동안 실수는 계속됐어요. 영화 수출권에 대한 설명에서는 완전히 반대로 해석하고 있었고 수익 배분 구조는 아예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간간히 정정하려 했지만 직원들은 아예 무시했어요. 민지 씨,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니까. 며느리가 움츠러드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고 지켜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토마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토마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과장은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어요. 아마도 이 할머니가 갑자기 왜 하는 표정이었겠죠. 하지만 토마스는 의외로 조용히 저를 바라보더니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Of course. Go ahead.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서류를 펼쳤어요. 첫 번째로 IP 확장권 관련 조항에서 오해가 있었습니다. 토마스의 눈빛이 변했어요. 임원들도 다시 서류를 들춰보기 시작했어요. 현재 한국 측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라이선스 계약이 아니라 판권 양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 조건은 제 말을 들으면서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과장은 당황한 듯이 서류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저는 이어서 차근차근 설명해 나갔어요. 4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서의 오류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죠. 그리고 점점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야 진짜 미팅이 시작된 거예요. 조용히 일어선 저를 향해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영어로 입을 열기 전까지 그들은 제가 그저 평범한 할머니라고만 생각했죠. 이 계약서의 핵심은 IP 활용 범위와 글로벌 배급권에 있습니다. 토마스, 내가 정확하게 짚어봐도 될까요? 완벽한 발음과 전문적인 용어로 시작된 제 설명에 회의실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토마스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세라? 설마 당신이 그 유명한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토마스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40년 전 유엔 시절의 저를 알아본 그는 제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천천히 메모를 펼치며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저작권법 차이부터 IP 확장에 따른 수익 구조까지 그동안 팀장이 잘못 이해하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갔어요. 토마스, 우리 회사가 제시한 조건 중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을 고려했을 때 수익 배분 구조를 7, 3에서 6사로 조정하는 게 어떨까요? 토마스와 임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전문가를 만났다는 안도감이 역력했죠. 반면 우리 회사 직원들은 말을 잃었어요. 특히 과장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 며느리가 이미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민지 과장이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며느리가 준비한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던 그녀의 전문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토마스는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치밀한 전략에 감탄했습니다. 과연 세라군요. 역시 당신이 있는 곳에는 실력자가 있었어요. 민지 씨의 안목이 인상적입니다. 팀장과 과장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무시하고 견제하던 그들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계약은 성사된 거죠? 제 말에 토마스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세라와 민지 씨가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파트너는 없을 것 같네요.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자부심이 피어났고 다른 직원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의 모든 계약은 세라를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지 씨가 실무를 담당하고요. 토마스의 선언과 함께 계약서의 서명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없었다면 무산될 뻔했던 계약이 완벽하게 성사된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며느리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따뜻하게 웃으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필요했을 뿐이야. 이제 너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네. 토마스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세라 은퇴하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다니.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을 것 같네요. 회의실을 나서는 길. 팀장과 과장이 죄송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더군요. 이제야 진정한 실력자가 누구인지 알게 된 걸까요? 며느리는 이제 당당한 발걸음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됐어요. 그녀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죠. 며느리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야 제가 할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회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계약 당일 저의 정체가 드러난 후 며느리는 실장으로 승진했고 저는 회사의 공식 고문이 되었어요. 제가 통역한 계약들은 모두 성공적으로 성사되었고 회사의 매출은 이전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토마스의 소개로 다른 할리우드 제작사들과의 인연도 이어졌어요. 미국의 5대 제작사와 독점 계약을 맺었고 유럽 시장 진출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원들이 우리 회사의 전설이라고 부르는데 그럴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며느리와 함께 영화 시사회에 참석해요. 한국 영화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제 경험과 조언이 더욱 필요해졌거든요. 며느리는 이제 당당한 실장으로서 후배들을 이끌고 있답니다. 팀장과 과장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어요. 더 이상 할머니라 부르지 않고 존경과 미안함이 담긴 목소리로 고모님이라 부릅니다. 며느리를 무시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특히 과장은 얼마 전 저를 찾아와 눈물의 사과를 했어요. 자신의 오만함을 깊이 반성했다면서 앞으로는 실력으로 승부하는 프로페셔널이 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 진심이 느껴져서 따뜻하게 안아주었답니다. 팀장도 많이 달라졌어요.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면서 조언을 구하러 옵니다. 이제는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특히 며느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존중하지요. 해외 계약이 늘어나면서 회사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는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할리우드에서 먼저 연락이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회사의 보물이세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하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얼마 전에는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었죠. 우리 아기도 어머님처럼 대단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는 장바구니 대신 고급 서류 가방을 들고 다니지만 마음만큼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어요. 실력으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그 마음 말이에요. 며느리의 책상에는 그날 찍은 사진이 놓여 있답니다. 제가 처음으로 영어로 말을 꺼내던 그 순간, 모두가 놀라던 그 순간의 사진이지요. 며느리는 그때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사진을 항상 옆에 둔다고 해요. 회사 로비에는 특별한 사진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유엔에서 찍은 제 젊은 시절 사진이에요. 통역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걸려 있죠. 직원들이 몰래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답니다. 요즘은 후배 통역사들을 가르치는 재미에 빠져 있어요. 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네요. 특히 며느리가 추천한 신입 통역사들의 열정을 보면 제 젊은 시절이 떠올라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요. 40년의 경력을 인정받는 것도 기쁘지만 며느리가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더 큰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회의실에 앉아 계약서를 검토하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실력은 결코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실력은 반드시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어머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저를 미소 짓게 만듭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닌 자랑스러운 통역계의 대모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당당해진 며느리가 함께하고 있답니다.